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지식과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에포엑스의 천재들입니다. 오늘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폭탄 돌리기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배경사진은 두바이 사진입니다. 문제제기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퇴직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분의 재산분을 혼자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방법은 없는가? 보다 작게 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양자가 되면은 지역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은 퇴직자가 피부양자로 되려면은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퇴직자가 퇴직 후에 60일 이내에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피부양자가 되는 자격은 퇴직자의 연간 종합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해서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사업소득은 0원 이하여야 됩니다. 사업자 미등록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지위가 박탈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만 충족되어도 피부양자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이 이상이 된다 하면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이고 and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유지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축에는 연간 소득이 나와 있고 세로축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을 중심으로 보면은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5억 4천만 원 정도 되면은 피부양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고 재산은 5억 4천만 원 미만이다 했을 때는 피부양자 지위를 잃게 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면은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그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는 2천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을 말하는데 금융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먼저 금융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합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로 지위를 가지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세전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은 피부양자 심사 시에는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와 분리과세 대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연금저축펀드, 그 다음에 IRP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라야 피부양자의 자격이 생깁니다.
사업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빼는 것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 등록자는 연 1,000만 원까지, 미등록 사업자는 연 40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업소득이 0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소득이 0으로 나와야 피부양자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의 경우를 보면은 수입 중에서 식대, 수당 등 비과세 금액과 일용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금액 산출액의 50%를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세전 공적연금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하고 그 공무원연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 금액의 50%를 적용을 해서 소득을 산출합니다. 사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 금액의 산출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기타소득 금액으로 잡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은 100%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소득 기준인데요. 연간 세전 부부 각자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어느 한쪽이라도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부부가 피부양자가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재산 기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9억 원, 과세 표준은 5억 4천만 원이 되겠는데 5억 4천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과세 표준액의 100%를 적용을 합니다. 공제금액은 5천만 원이고 보험료 산정 시의 면제 대상을 보면은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1억 7천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퇴직한 경우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경우에는 남편 심사를 하고 또 부인 따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 부합이 되면은 남편과 부인이 피부양자로 지위를 갖게 되면은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없죠. 부인만 피부양자가 남편은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남편이 피부양자고 그다음에 부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남편이나 부인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결과 남편도 지역가입자, 부인도 지역가입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남편의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부인의 건강보험료를 따로 산출해서 이것을 합산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가정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제3장 퇴직자가 종래 직장에서 낸 건강보험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최근 12개월간의 보수 월액의 평균치 곱하기 7.09% 곱하기 50%를 해서 나온 건강보험료와 퇴직 후에 지역보험료를 비교하였을 경우에 지역보험료가 많다면은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신청 자격입니다.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간 유지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세 번째, 퇴직 후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장보험자로 임의 계속 가입을 자진 신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진 신청 시 판단할 사항입니다. 최근 12개월간 월급, 보수월액, 평균 한 금액 곱하기 0.0709 곱하기 0.5 해서 임의 계속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산출해서 이것을 A라고 합니다. 다음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소득분하고 재산분을 계산해서 모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가시면은 보험료 계산기 메뉴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나의 건강보험료 다음에 지역보험료 산출을 해서 이것을 B라고 한다면 이미 계속 가입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해서 이미 계속 가입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지기간은 36개월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도 유지기간 동안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재취업으로 직장보험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법입니다. 재취업을 한 경우에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는 월급여 곱하기 0.0709 곱하기 0.5로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최소 수준일 때 건강보험료가 가장 낮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다시 말하면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재취업 직장에는 한 달에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퇴직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후에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을 하면은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상의 2장, 3장, 4장에 해당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요건에만 부합될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분입니다. 종합소득 반영액에다가 7.09%를 곱해서 소득분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종합소득 반영액은 이자 배당 소득액 1천만 원 이상 100% 반영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 사업소득은 0%,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100% 반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분입니다. 60등급별 점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208.4원을 곱해서 재산분 건강보험료를 산출해냅니다. 재산은 주택이나 건물, 토지, 선박, 비행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험료 계산기 메뉴를 선택을 해서 지역보험료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건강보험료가 합산돼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소득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첫 번째, 소득 조정은 7월 1일 날 신청합니다. 금년도 소득과 작년도 소득을 비교했을 때 작년도 소득이 금년도 소득보다 많았고 금년도 소득이 작년도 소득보다 적었을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팁은 해외여행 3개월 이상 나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3개월 중 발병했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퇴직자의 종합소득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이자와 배당금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100% 반영되므로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전략으로 연금저축이나 IRP, 비과세연금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면 각각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ISA 상품의 비과세, 분리과세를 최대한 활용하면 연간 2천만 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의 수령 시기를 당기거나 늦추었을 경우에 급여액의 변동을 비교해서 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재취업의 근로소득을 최소 임금 기준에 맞출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 가입자로서 재산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하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 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 취득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부채 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무주택자나 부채 금액의 30%, 그 다음에 1주택자는 부채 금액의 60%, 5천만 원 한도입니다.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인을 설립해서 직장가입자로 되는 방법입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1인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1인 사업자로서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을 둔 사업의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도 직장 사업자가 됩니다. 지역건보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 그것을 낮출 목적으로 가짜 직장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본 바처럼 2020년에 가짜 가입자가 915명이었는데 2024년 8월 기준에 했을 때 2,861명, 그래서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환수 부분을 보면은 2020년에 48억에서 2024년 8월 현재 183억, 4배가 늘어난 형태입니다. 건강보험료 문제가 지역가입자에게 굉장히 과중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가짜 직장인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 회사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얹혀서 건강보험료를 직장보험자로 둔갑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운영회사의 근로자로 등재하거나 피부양자로 탈락하자 지인 회사의 사원으로 둔갑을 시킨다든가 친구 병원의 월급쟁이 의사로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동창회 회사의 직원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